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학원 수학인력 강사 이민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에 첫 번째 메이저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었던 3월 24일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좀 일찍 나와서 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참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메이저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문항이 출제되었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현재 고3 학생들 자체가 이제 2004년생들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1세대입니다. 사실상 코로나예요. 왜냐면은 1학년 때부터 코로나를 경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비대면 수업을 쭉 받아왔던 이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저도 이제 윈터스쿨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나름 대치동에서 이제 학업 수준이 좀 꽤 있는 친구들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과연 전국에서 이제 현재 고3 학생들의 수준은 좀 처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하게 총평을 해드리면 문항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 등급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와중에도 이제 96점 100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얼마나 높은 표준 점수를 받아갈 것이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제가 살펴드리면서 전체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현재 현역 고3 학생들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1학년,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랑은 확실하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느끼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은 이제 1번부터 21번까지가 이제 쭉 객관식으로 오다가 22번부터 주관식이 왔던 시험을 쭉 봤다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과목 22문항, 선택 과목 8문항 체제의 시험을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처음 보셨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보는 루틴이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14번부터 4점짜리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좀 첫 번째 고비가 오더라도 한 15번, 16번쯤에 고비가 이제 와야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오늘 같은 시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좀 빠른 템포로 어쩌면 뭐 10번이나 11번 대부분이 아마 수험생들이 11번쯤부터 첫 번째 브레이크에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브레이크가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1번부터 막히신 분도 설마 있었어요? 작년 수능이죠. 2022 수능의 1번 문항을 좀 따라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시험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최신판에 나왔던 시험들을 여기저기 막 모아서 짬뽕 시켜놓은 그런 느낌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문제 약간 저는 그 작년 수능 2022 수능 1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1번도 보자마자 딱 한 방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좀 뭔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앞에 여러분들이 그 1번, 2번, 3번까지도 보시면은 뭔가 빨리빨리 답이 팍팍팍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보자마자 답이 딱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2줄 정도의 어떤 계산을 좀 거쳐야 답이 나오는 것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6번도 보시면 어때요? 좀 귀찮죠. 평균 변화이다를 이용해서 A를 구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2배의 프라임의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6번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좀 귀찮은 계산들이 있는 그런 문항이다. 자, 그리고 이제 7번도 보시면 어때요? 나름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답이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수험생들이 기존에 시험 봤던 그 스타일대로 앞에가 굉장히 빠르게 팍팍팍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움찔움찔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8번도 보시면 어때요? 뭐 대표적인 이제 대칭성 묻는 문제인데 거기다 이제 방정식을 묻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삼각함수가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좀 뭔가 버벅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1번부터 8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권장하는 이제 풀이는 이제 거의 뭐 40초에 하나씩, 뭐 많이 걸려도 1분, 거기 1분에 하나씩 쫙쫙쫙 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1번부터 8번까지 오는 내내 어떤 마음이었을 거냐면은 내가 이거 기존에 보던 시험이랑 좀 다른데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이런 스타일들은 뭐 이제 삼각함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내신을 공부하던 그 스타일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정적분에 관한 내용이죠. 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 충분히 풀었을 것 같고, 10번을 보시면 이제 다항함수끼리 합성함수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제대로 개념이 딱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약간 비율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무튼간에 10번까지는 제가 볼 때 웬만하면 좀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과연 10번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렸을 건가, 이게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뭐 1분에 하나씩 뭐 10분 안에 쭉쭉쭉 들어왔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자기가 중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까지 기준으로 내가 2등급 이상은 맞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중에서 10번까지 오는데 한 15분 이상 걸리신 분들도 꽤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채로 아마 여러분들이 11번 문항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스타일이 여러분 작년 수능에 나왔던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한 9번 문제인가요? 작년 수능의 어떤 9번 문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작년 수능 문제를 좀 따라한 듯한 문항이 될 것 같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45도다를 이용해서 결국 1대 1대 루트 2다 이 쓰는 게 마치 그 작년 수능에서 1대 2대 루트 5다를 썼던 그 문제랑 뭐 판박이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뭐 11번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현역 고3들 학생들이 대체 얼마나 작년 수능 2022 수능에 대한 오답이 돼 있으시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푸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이거 뭐지? 뭐 어떡하라는 거지? 뭐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1대 2대 1대 1대 루트 2 써가지고 그냥 바로 점 딱 찍으면 바로 탁 나오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뭐 그냥 지수와 로그 사이 어떤 관계로 자꾸 뭘 풀려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볼까요? 12번 보시면 이제 분수함수 나오시고 이제 대표적인 연속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좋았던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곱해서 연속이다를 묻는 것보다 이제 나누어서 혹시나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12번 정도 되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거든요. 작년에 7월달 모의고사의 12번 문제를 약간 각색한 문제이지 않을까. 각색한 문제인데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좀 꼼꼼한 계산을 요하는 그런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2가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처리할 때 2가 불연속인 거니까 여기서 2를 처리해줘야 된다는 그 발상, 여기 있는 이 gx가 x 빼기 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 발상을 빨리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일찍 막히신 분들은 11번부터 막혔을 것이고, 이제 멘탈 깨지신 분들은 11, 12, 13, 14 뭐 계속 어려워서 하면서 막 이제 어려움에 빠졌을 것 같고, 좀 나는 좀 공부 좀 한다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1차적인 브레이크가 12번이나 13번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13번이 이제 등차 수열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어떤
내신 스타일의 문제에 좀 많이 익숙해졌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에 빠질 법한 그런 문제이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라는 개념,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이다, 어떤 2차 함수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S3와 S6이 같다 혹은 S3와 S6이 서로 부호반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모든 수열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 나누신 다음에 모든 걸 좀 공차로 돌려서 공차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초항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쭉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대수적 관점으로 수식을 쭉 늘어뜨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한 방에 탁탁탁 답이 나오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절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현역 고3들 입장에서는 객관식 문항 중에 어찌 보면 제일 어렵게 느낄 법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13번이지 않을까. 오히려 14, 15보다도 13번을 좀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무튼 간에 그 다음 14번을 볼게요. 기니디 문항인데요. 기읍과 니은은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어차피 K0이다라고 하는 놓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극소값이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밖에 안 지난다 하시면 기읍은 해결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f 빼기 g를 하신 다음에 kx라고 하는 얘를 넘기셔가지고 3차 함수랑 접선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느낌이죠.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어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시는 건데 얘가 두 개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접할 때다.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곡선밖에 안 되면서 그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점을 이제 t, 이제 둔 다음에 이 t를 구하면 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0,0에서부터 2,8까지니까 기울기는 4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디귿번이에요. 문제는 디귿번이 되시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대수적 관점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좀 복잡해져요.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gx가 되시는 건데 절대값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처리하게 되시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시는 거니까 x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요때 요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f같이 같거나 마이너스 f같이 요런 상황인 거니까 요때 요 상황 한번 체크, 요때 요 상황 체크하면 굉장히 식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해설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풀이가 시험 현장에서 이게 충분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fx라고 하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어떤 수론적 개념은 어디까지 왔느냐를 점검해 보셨을 때 f를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f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 왔을 때는 딱 6을 가려보세요. 6이 없다고 치면 3차랑 1차니까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데 6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시는 거냐면 0,6 대칭이다. 그러니까 0,6 대칭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0,6 대칭인데 얘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접어 올려가서 요렇게 접어 올리고 접어 올려서 요렇게 접어 올린 다음에 2차 함수 지나가게 만든 다음에 정말로 5개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대수적 관점, 수식적 관점으로 쭉 늘어뜨려서 문제를 풀어서 또 접한다 처리하시면 너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0,6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하신 다음에 절대값 fx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잡아내고 난 다음에 2차 함수가 지나가면서 과연 5군데를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시험 현장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2번 아니면 5번이다 라는 느낌으로 풀었을 테니까 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여러분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을 보시면은요, 얘는 진짜 쉬웠어요. 진짜 쉽고 대체 얘가 왜 15번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문항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고요. 마치 뭐랑 비슷한 거였냐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2022 수능 15번을 따라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22 수능 15번이 딱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답 나오는 그런 구조였던 거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2022 수능 15번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긴 어떤 문제가 되어서 보자마자 어휴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15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문제가 긴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오히려 객관식 중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할 만한 문제 11, 12, 13, 14, 15 중에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할 만한 문제가 15번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앞에 좀 힘들었지? 뒤에는 그냥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작년 3월 모의고사의 15번 기억나세요? 작년 3월 모의고사 15번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좀 약간 결은 달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모의고사 15번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그거보단 얘가 훨씬 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 주관식으로 보시는데요. 주관식은요, 정말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그러니까 21번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가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좀 여러분이 좀 힘들었다 싶으면은 뭐 주관식 갈 때는 가면 갈수록 22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16번이지만 만만하게 주지는 않죠. 그냥 한 방에 탁탁탁 주는 그런 문제를 주지 않고 나름대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주셨습니다. 17번도 보시면은 이 절대값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정확한 정적분의 어떤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얘를 나눠서 얘를 삭제시키고 한쪽 부분만 계산을 하시되 기함수는 날려주시고 이제 우함수는 이제 2배 해주시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정사각형으로 처리해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이죠. 그러니까 권장풀이 시간은 한 50초 내지 1분에 풀 수 있는 문항인데 과연 현역 고3 학생들이 그렇게 풀 수 있었느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번은 보기에는 되게 이제 현란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약간 작년 수능 문제 따라한 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약간 흉내낸 듯한 느낌인데 바로 얘가 이제 답이 나오죠, 전부 다. 이거는 뭐 그 수열에 대한 실전 개념 있으면 빨리빨리 풀려요. 1부터 n까지에 있는 홀수는 개수의 제곱이다. 그러면 바로 얘는 n의 제곱이다.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다. 그럼 얘는 바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 다만 이제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19번은 뭐 전통적으로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항이죠. 채소를 구해서 채소가 0보다 크고 나왔다. 뭐 쉬운 문항이었고요. 20번도 전통적으로 나오는 수열의 균합적 정의에 관한 문제죠. 뭔가 이제 따라하기로는 작년 4월 모의고사 21번을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작년 4월 모의고사 21번 좀 따라한 건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 4월 모의고사 21번은 이제 끝에서부터 추적해 오면 좀 빨리 풀리는 이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추적해 오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고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면 훨씬 더 빨리 풀리고 마지막에 이제 A6에서 A7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만 좀 살려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 그리고 이제 21번을 볼까요? 21번 같은 문제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묻는 문제예요. 거기에 뭐 어떤 점에 어떤 대칭성을 묻는 문제라고 하시겠지만은 실은 얘가 뭐냐면은 지수 방정식 묻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평가원도 그렇고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어떤 그래프 묻는 문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 뭘 담아내요? 바로 지수 방정식의 느낌을 마음껏 살려내고 있죠. 최신적인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의 도형 묻는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자꾸만 뭐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냐면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쪽에 어떤 학습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좀 귀찮아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시작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떤 그래프로 주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어떤 지수 방정식의 느낌으로 주는 문제를 최근 들어 많이 주고 있다. 작년부터 두드러진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작년에도 사설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 되시는 거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이 학습이 좀 됐으면 좋겠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근해 분리가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근해 분리긴 하지만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충분히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수함수를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냈을 때 지수함수는 늘 양수기 때문에 하나의 근을 가지려면은 하나의 양의 식은 가진다라는 요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번까지는 오히려 주관식은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16, 17, 18, 19, 20, 21까지 오는 게 오히려 객관식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마지막 22번을 볼까요? 최고난도 문제인데요. 솔직히 좀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좀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본다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화내시려나요? 아무튼 앞에 있는 문제들이 수월하다 보니까 그래도 22번만큼이라도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를 준 게 이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 정적불로 적용된 함수랑 절대값은 이제 2년 연속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요게 작년 3월 모의고사 22번이거든요. 네, 정적불로 적용된 함수의 절대값인데 좀 다른 포인트는 얘는 극값을 갖는다는 걸 가지고 접한다라는 개념을 갖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이쪽이 정적불로 적용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미분 가능 함수로 인해서 이쪽이 어떻게 미분 가능 함수로 처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x를 빠르게 잡아내는, 앞에 얘가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 얘가 커버하지만 0 이외의 지점에서는 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해야 된다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어떤 실근 개수라고 하는 건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gx 금방 잡아내고 x의 범위만 나눈 다음에 f를 잡아내기만 하면 나머지 적분 계산은 수월하게 넘어갔던 그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빠르게 한번 복기를, 공통문항만 좀 빠르게 복기를 해봤는데요.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공통과목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그냥 나올 게 나왔고요. 나올 게 나왔고요. 최근의 스타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최근에 나왔던 여러 모의고사들을 약간 좀 짬뽕 시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얘따 먹어라 점수, 이런 단순 쉬운 문제는 잘 안 줘요. 아무리 쉽더라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계산을 꼬은 듯한 그런 문항을 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역 고3 학생들이 실전 개념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개념을 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문제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쳤던 모의고사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특별히 좀 뭔가 좀 브레이크가 일찍 걸리잖아요.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일찍 좀 막힌 부분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지, 16번으로 언제 넘어갈 건지, 혹은 뒤에 있는 선택 과목으로 언제 넘어갈 건지를 좀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오답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실전 개념 잘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실전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어떤 단원별로 반드시 쌓아야 되는 실전 개념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니까 좀 잘 쌓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실 때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순서를 익히는 것보다는 완벽한 이해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3월달이다 보니까 어떤 시험 범위가 좀 좁았어요. 좁다 보니까 어쨌든 나올 게 나오게 되었는데, 좀 확률 통계나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좀 편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총평 이런 것들은 제가 각 과목별 해설 강의를 하는 앞부분에서 좀 총평을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뭐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에 대한 오답 뭐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또 전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도 제공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시점 개념이 있는지 목록 체크하시고 학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수능 때까지 시간 남아있거든요. 뭐 혹시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N생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N생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처참했어요. 여러분도 작년 3월 달에 처참했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시험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역 고3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충분히 압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좀 금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커트라인 등급이 좀 약간 걸려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96점, 100점 갔으면 좋겠으니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저는 오늘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